인터넷에 보면은 고정채비와 유동채비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세를 이루는 것이 유동채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원줄의 사각을 없애서 찌 올림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이 유동채비의 장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을 거고요. 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땅바닥에 봉돌이 닿고 바늘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 원줄의 사각지대라는 게 이걸 말하거든요. 찌로부터 봉돌까지 이 수직 상태에서 얼마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사각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서 채비를 던져서 이 정도 수심이면은 이만큼에서 봉돌이 떨어졌겠죠. 찌가 여기 떨어지면서 고정채비 같으면 찌는 이 자리에 떨어지고 봉돌이 여기쯤 떨어지고 바늘과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채비가 가라앉는 각도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가라앉습니다. 그러는 중에 채비가 대략 한 내각이 70도 정도 되기 전까지는 고정채비 찌는 누워 있습니다. 수면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해보면 압니다. 던지면 바로 찌가 발딱 쓰는 게 아니고 던져놓고 한참 동안 찌가 이렇게 수면에 누워 있습니다. 벌러덩. 그러다가 이 70도 각도를 넘어서 올 때 이 봉돌이 가라앉으면서 찌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면서 비로소 찌가 탈탈탈탈 떨다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바로 또 쑥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일어서서 한동안 잠깐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그 멈추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일어섰지만 그 미약한 힘이 찌한테 수면에서 붙잡고 있는 표면 장력을 바로 깨고 내려가지 못하고 표면 장력이 찌를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기는 힘이 강한 각도로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찌가 기다리는 동안에 원줄은 더 90도 가까이로 자꾸 옵니다. 그러다가 쭉 와가지고 바늘이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봉돌이 먼저 바닥에 닿아버리면은 사각이 많이 생긴다고 할 건데 무거운 중력이 닿으니까 바늘이 먼저 닿습니다. 그러면 바늘이 먼저 닿는 거는 어디서부터 역전이 되냐? 처음에 던져서 들어갈 때는 봉돌을 따라서 바늘이 이렇게 따라 내려갑니다. 봉돌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 없으니까 바늘을 가지고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찌가 벌떡 일어서서 잠시 주춤하는 그 사이에 봉돌은 찌 부력이 봉돌의 침력을 붙잡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봉돌이 지 맘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찌 부력이 붙잡으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봉돌에 끌려가던 바늘이 밑으로 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바늘이 아래쪽에서 따라오다가 봉돌과 목줄 길이만큼의 높이가 됐을 때 바늘이 먼저 닿고 그 상태에서도 수직에 가깝도록 봉돌은 쭉 끌려옵니다. 끌려와가지고 거의 90도 각도가 됐을 때 바늘을 끌고 와서 비로소 봉돌이 바닥에 닿는다. 이게 고정채비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찌가 그 자리에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서. 자, 그러면 유동채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길래 유동채비는 이 원줄에 고정채비는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안 생긴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고요.
유동채비는 그러면 어떻게 채비 정렬이 되느냐. 유동채비는 이만한 수심이면은 여기 봉돌이 있으면은 찌가 봉돌 가까이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찌 멈춤 고무 요 아래 멈춤 고무까지 찌가 내려가 있거든요. 이게 던지고 나면 봉돌 가까이 쪽에 있다가 여가 이제 위 찌 멈춤 고무는 여기쯤 있겠죠. 수심이 요거니까 가라앉으면서 아예 일어서 가지고 줄줄줄줄 끌려오면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유동채비를 우리가 낚시하면서 보면은 똑바로 서서 나 있는 쪽으로 오는 것 같지만 측면에서 촬영을 해보면은 똑바로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상태에서 끌려옵니다. 끌려오면서 요 유동채비 구멍을 따라서 원줄이 내려가면서 찌는 끌려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심 지역에 도달했을 때까지 찌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심 지역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찌는 그 상황에서 잠깐 멈칫하다가 같이 윗찌 멈춤 고무에 딱 붙잡혀 가지고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은 고정채비처럼 이미 원줄이 90도 가까이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채비 정렬할 때는 역시 바늘이 바닥에 닿고 봉돌이 살짝 끌려서 90도 가까이 오면서 자리를 잡게 되고 채비 정렬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고정채비는 찌가 여기서 바로 서버리니까 오다가 이만큼에서 사각이 생기니까 붕어가 입질했을 때 이 사각만큼 삼각함수에서 찌 올림에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찌 맛이 더 없다. 유동채비는 요것이 없으니까 찌 맛이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채비 정렬은 아주 근사치료된다. 제가 2004년도에 그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밤에 다 끝나고 나서 청소 끝나고 비웠을 때 협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요 실험을 하고 수중 촬영을 해봤습니다. 고정채비하고 유동채비하고 수심 3m에서 이 채비 정렬의 거리 편차를 재보니까 차이 안 납니다. 그것 때문에 찌톱이 뭐 한 마디 두 마디가 올라올 것이 못 올라온다. 이거는 아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강의할 때 이 상식의 오류. 그럴 것이다. 상상하는 것이 그쪽으로 머리가 자꾸 가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깨는 겁니다. 자, 고정채비, 유동채비, 채비 설명하면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